자, 언어 공동체가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거 볼게요. 같은 언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사회 집단을 언어 공동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하고 북한은 다 같은 언어를 쓴다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야. 우리하고 북한은 언어 공동체인가 아닌가? 왜 아니죠? 뭐가 걸리지? 소통은 될 수도 있잖아. 네, 거기랑 우리는 다른 집단이에요. 그리고 니네가 아마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큰 경기에서 북한이랑 우리랑 다 나갔어. 그 다음에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기자들이. 우리가 북한한테 오늘 경기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어떤 말로 대답해요? 기억나나? 본 적 있나? 우리가 한국어로 물어보잖아요. 다 알아듣습니다. 대답은 무슨 말로 할까? 자기들 말이 한국어지. 조선어하고 한국어를 하니까. 절대 그걸로 대답 안 해요. 뭘로 할 것 같아요? 왜 영어로 하죠? 그렇게 조선어로 대답을 하면 외국인 기자들이 볼 때는 같은 언어를 쓴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린 니네랑 다른 나라니까 우린 영어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쓴다고. 알아듣기 다 알아들으면서. 그리고 좀 심한 관계자들은 한국어로 물어보면 대답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로 물어보라고. 다른 집단이 있는 거야. 확실하게 달라요. 자, 언어 공동체는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하면 가족, 지역, 세대, 성별이 기본인 거고, 요 네 가지 기본적인 언어 공동체가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밑에 보면 법조인 나오잖아요. 자, 법조인들은 어디에 속해요? 가족, 지역, 세대, 성별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법조인 같은 경우는 뭘로 묶인다고 해야 돼요? 직업 공동체, 직업 언어 공동체 이걸로 묶이는 거야. 그래서 취미 가지고 엮을 수도 있고 학교로도 엮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지역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엄밀히 좀 달라요. 니네가 늘상 쓰는 말 중에 얼리버드를 친구한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만 쓰는 용어인 거야. 이런 네 가지가 기본이고 이 세 가지 말고도 엄청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자,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보다 보면 언어 공동체는 내용, 형식, 소통 방식에서도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단어 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들으면 아, 이 사람은 어느 집단이구나 알 수 있는데 이 구별이 잘못되면 어디까지 가요? 구별해서 끝나면 참 좋은데 차별까지 간다는 게 문제가 커요.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고유한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 인정하는 거야.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차별까지 가면 안 돼요. 이런 법조인 계열이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의학계가 명확하게 다르죠. 또 뭐 있죠? 예술계도 다르긴 한데, 그래? 예술계가 달라? 어떻게 달라? 누가 얘기해? 어떻게 달라? 용어 같은 거. 어떻게? 용어 같은 게 어떻게 달라? 어떻게 달라요? 설명 못 하겠죠? 또 어느 분야 되게 다를까? 일반인들이 쓰는 말이랑 엄청 다른 거. 꽤 많이 얘기하던데 다른 반? 엄청 다른 분야 쓰는 용어가 엄청 다른 분야. 응? 어디? 스포츠? 스포츠도 좀 다르긴 하겠죠. 건드럽고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달라요? 그게 뭐가 있는데? 근육이 파열됐다 하면. 근육 파열은 우리도 알아듣어요. 아니 우리도 알아들을 텐데. 일반인들은 회전 근개 염증 같은 건 의사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대다수의 고유한 단어 관습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은 직업에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안 접하니까. 접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연예인들이 어떤 말을 쓰느냐 몰라. 니네 중에 연예인 보는 사람 있어? 일상? 우리 어머니 연예인인데요. 근데 그 어머니가 연예인이라고 하지만 집에 가서는 가족 공동체의 언어를 쓸 거란 말이야.
티가 안 나. 그래서 의학계랑 법조인은 의사들은 니네가 하면 만나잖아요. 병원 가서. 그리고 TV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뭐 인터뷰도 많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둘은 확실하게 우리가 다르다는 게 느낌이 오는 거고 그리고 요 둘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되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부 의사나 일부 법조인들은 이거를 가지고 말을 일부러 막 하는 경우도 없진 않아요. 또 뭐 있을까요? 누구나 다 접하는 사람들 중에 쓰는 용어가 다른 집단. 니네도 그 안에 속해 있고 나도 속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교육계예요. 에이 설마요 선생님. 교육계가 그들이 쓰는 용어가 있나요? 있죠? 초등학교 3학년이 학종이란 말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고등학생 돼야 아는 거야. 수시라는 말은 누가 알아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중학교 관심 없으면 모를걸? 부모님들도 관심 없으면 모르고 그러니까 교육계도 생각보다는 약간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는 집단 중에 하나야. 늘상 접하는 거. 근데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좀 많을 거예요. 한 1000만 명은 넘을 거야. 적어도 이제 대입에 관련된 교육 집단이라고 한다면. 자,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채우면 되겠죠. 큰 건이니까 지역, 가족, 세대, 연령, 직업 또 만들면 되시고 취미, 학교 등등 엄청 많아. 자, 그래서 내가 영상 하나 보여줄 거거든요. 보고 자, 그리고 내가 니네 이거 지난번 첫 시간에 얘기했던 니네 의견 묻는 거 과제방 만들어 놨어요. 이 영상을 보고 의견을 달면 돼. 니네 방 따로 있습니다. 올려놓으세요. 운영하는 집단이고 이런 공동체가 5분 30초밖에 안 돼. 대상이 됩니다. 서울이 교수님이에요. 인류학과. 언어인류학 그리고 언어인류학 중에서도 특히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이라는 접근법에서는 어떤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공동체 내에서 의사소통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유형화되는지 그 방식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에서 분석의 모집단, 어떤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언어 공동체, 스피치 커뮤니티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언어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언어, 개별적인 언어일 수도 있고 그것의 어떤 지역적인 변이인 방언 또는 어떤 말의 스타일 이런 여러 가지 언어 자원과 자질을 공유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 언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규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공동체라는 개념은 단순히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집단과 반드시 동일화할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텍사스주 내에 스페인어 사용자하고 남미 아르헨티나의 스페인어 사용자들은 같은 스페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각기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중국어는 조금 다른데요. 중국어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언이 있고 그 중국어 방언 사용자들은 사실은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동일한 중국어 언어 공동체로 간주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사용되는 광둥어하고 싱가포르 등 남부 지역 출신의 화교들이 쓰는 호키엔이라는 방언은 서로 이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는 중국어 화자를 그냥 같은 중국어 언어 공동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한자라는 문자를 공유하고 또 중국 문화라는 어떤 문화적 동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뜻이 통하지 않더라도 같은 언어 공동체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 공동체를 정의할 때는 어떤 순수한 언어적인 요소보다는 어떤 역사와 정치 그리고 집단적 동질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공동
공동체는 어떤 언어 목록을 공유하고 그 언어 목록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 언어 사용하는 규칙을 공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 목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제 언어인류학자 중 건버츠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따르면 언어 목록이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상호작용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형태의 총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어 목록에는 어떤 상이한 언어 자원 그리고 그 언어 자원을 사용하는 양식 그것을 사용하는 데 따라가는 의미 가치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한 사회의 구성원은 사실상 여러 언어 공동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은 한국어 공동체에 속할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한국어 공동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부산 언어 공동체, 그 중에서도 이제 청소년들은 또 청소년 언어 공동체에 속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떤 화자가 어떤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공동체에서 남한과 북한은 서로 같은 언어 목록과 같은 언어 사용 규칙을 공유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 사람들의 언어 사용을 연구한 어떤 연구 사례에 의하면 북한 사람들은 사과하는 방식에 있어서 남한과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부딪혔을 때 상대방에게 사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한 사람이 대답한 것보다 훨씬 낮은 빈도수로 사과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상시에는 사과라는 걸 잘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과하는 방식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사과의 의미가 다른 남한과 북한은 같은 언어 목록을 공유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좀 사실상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리해 보면 언어 공동체는 어떤 다양한 언어 자원과 말하기 방식을 공유하는 집단이고 이러한 공동체가 언어 인류학의 분석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 공동체 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말 상황, 말 사례, 그리고 또 다양한 말 행위를 수집해서 그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규칙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언어 인류학의 주된 연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네이버하고 서울대랑 EBS가 함께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제목은 이래요. 하나하나 다 5분 내외야. 짧아요.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하신 건 목차 아까들이 기억 안 나는 거고요. 이렇게요. 그 중에 네 번째 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니네 이거 짧으니까 관심 있는 거 찾아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언어 공동체에 나오니까 보여준 것도 있고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장 보면 지금부터 한 30초 줄 테니까 이거 빨리 읽고 선임들이 지향했던 말 문화를 10자 내외로 한번 써봐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10자 내외로 써보도록 합시다. 되게 쉬운 얘기예요. 띄어쓰기 빼고 완전 압축하면 5글자까지 갈 수도 있어. 미안해. 엄청 간단합니다. 뻔한 얘기고 쉬운 얘기고 써야 된다. 대충 생각을 훔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끼자 좀 잘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자, 뭐죠? 핵심은 요거지 뭐. 말 안 할 수는 없고 적게 하라. 근데 지금 악기자라고 썼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딱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을 적게 하는 거를 소중하게 여겼다. 옛사람이 그랬대요. 이거 쓰신 분도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옛사람이라면 진짜 옛날 사람들이 이거겠지. 왜 말을 적게 해야 하는가? 이겁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얘기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보세요. 이때 옛 선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헐뜯는 말 또한 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진실이 아니면 말하면 안 된다. 네 번째. 바르지 못하면 말하지 않아야 한다. 고민해봐요. 넷 중에 지금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1, 2, 3도 중요해요. 진실이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문제가 불거지나 턱 된 거 내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이번이에요. 최근에는 또 SNS 생겨가지고 문제가 커지고 있죠. 헐뜯는 말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3번, 4번 둘 중에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난 진실만 말하겠다. 이거는 난 바른 말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나를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말이겠지. 바른 말만 한다는 이야기니까 바르지 않은 건 얘기 안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1번은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써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과시하는 말 하면 어때요, 요새는. 예전에 경성하는 거 경도 때문에 안 한 거고. 나머지 세 개는 필요합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분자는 부득이한 경우에 말하지 않는다. 또 선한 사람 말수가 적다. 니네 선한 사람 말수가 적다를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가야지. 말수가 많은 사람은 악하다겠죠. 이 말수가 많은 진짜 악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은 기본적으로 악한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면 악하지 않은데 행동도 악한 사람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많아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또 말에 관련된 속담을 끌고 왔어요. 곱씹어 보자고. 다 아는 얘기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화살은 쏘고 주워도 말을 하고 못 죽는다. 이거는 다 알죠. 내뱉으면 끝. 그 다음에 말이 시가 된다. 말이나 아다르고 어다르고 다 아는 거고. 입에 쓰냐 벽에 이거 듣기예요. 조금 다릅니다. 나머지는 말에 대한 거고 얘는 듣기고. 내가 이거 니네한테 보여줄 때 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요거랑 요거예요. 무슨 뜻 같아요? 혀 밑에 죽을 말이 있다. 웃느라 한 말에 초장난다. 어느 게 더 나쁜 거 아니야? 혀 밑에 죽을 말이 있다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왜? 잘못 말하면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혀 밑에도 언제나 사람 죽이는 말이 포함된 거야. 얘도 그렇긴 한데 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을 얘기해요? 그렇지. 약간 웃기자고 하는 얘기지. 가장 저급한 개그 코드가 뭐죠? 집단이 한 6명이서 하나 까내리는 그 코드가 제일 저급하죠? 근데 효과는 되게 높잖아. 야, 쟤는 얼굴이 졌다고 생겼어. 깔깔깔깔 떴는데 당사자는 그게 마음이 안 좋아. 근데 그게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도 그런 거 되게 많았죠. 뚱뚱한 사람이라거나 뭐 못생긴 사람이라거나 그런 거. 난 태어날 때부터 못생겼지. 그런 거 막 깔깔깔 웃잖아요. 자기 비하도 되긴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는 거 뭐라고 하겠냐라고 하지만 결국엔 그거 별로 안 좋은 거거든. 근데 얘는 그래도 웃느라 한 말이라고 친다면 얘는 언제나 사람 말에는 사람 죽이는 말이 있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요새 사람들은요, 젊은이, 어린이, 노인, 중년, 장년 다 포함해서 말을 어떻게 해요, 요새는? 너무 막 해요.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처받는 말이 너무 많고 죽이는 말도 많고 말 뒤에 말이 있다는 얘기는 겉말 뒤에 속말이 있다는 얘기고 이거는 물음표가 빠진 거 이거는 말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대하리면 가지 말고 말하면 듣지 말을 때 이거 듣기에 관한 얘기고 듣기고 말하는 귀신도 몰라요. 사람들이 자꾸 말을 퍼뜨리면서 왜 자꾸 소문이 나지 이러는데 안 하면 아무도 몰라. 나만 알면 돼. 근데 사람의 본성은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잘 듣고 말하지 마라. 내 말은 남이 하고 나의 말 내가 한다. 누구나 다 혼담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위에도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죠? 돌 던지면 한참 있다 떨어지잖아. 사람도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사람도 깊으면 깊을수록 말을 하지 않는다. 나머지 읽어보면 되고. 훌륭한 예절, 이건 속담은 아닌데 갖고 왔습니다. 훌륭한 예절이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해 표현하는 기술이다. 그럼 니네 지금 2교시니까 기상하고 나서 지금 9시 40분까지 잘 곱씹어봐요. 내가 오늘 했던 말들은 다 타인의 감정을 고려해 표현한 건가? 혹시 비속어 쓰지 않았나? 들으면 되게 거슬려. 직접 또 나한테 한 게 아니더라도 들으면 거슬립니다.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친구한테 감정을 고려해 표현하는 말 하긴 내가 한 적이 있나? 그렇게 잠만 잘 거면 학교 왜 다녀? 이거는 훌륭한 예절에 따른 말인가 아닌가? 애매하죠? 안 좋은 말입니다. 니네 부모님이 너 그렇게 잠만 자라고 등록 내주시나? 이건 어때요? 좋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뭐예요? 너한테 하는 얘기인가 아닌가? 모르죠? 자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한마디 말은 평생에 덕을 흔들어요. 말은 할수록 거칠어져. 할 많으면 쓸 말이 적어. 숨은 쉬지만 말은 하지 마. 말은 적을수록 좋아. 말이 말을 만들어. 되게 많죠? 이게 다 어디 있는 거냐면 저쪽에 경북 쪽에 말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홀스 무덤이 아니고 진짜 그 우리 스피치 워드 여기에 묻어두고 떠나는 얘기죠.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피해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나요. 니네 말과 글 중에 어느 게 더 차분하게 쓸 수 있지? 글이 맞죠. 그래서 생각보다 글에는 이상한 말 못 쓰는데 요새는 니네를 포함해서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 얘는 거의 말이에요. 그리고 후벼 파 사람의 마음을. 그게 듣는 거랑 보는 것도 다르거든. 근데 보는 건데도 이걸로 막 별소리를 다 해. 니네 친구끼리 카톡할 때도 나 거기 비속어 쓰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 써있는 거 보면 이걸 내가 눈으로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하죠. 추방. 웃지 말고 진짜 30초. 내가 정말 서너 깨우지 않았어? 말 조심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이건 또 다른 단어 관습입니다. 잘 보세요. 이 시어머니고요. 이 며느리예요. 손자 혹은 손녀겠죠? 시어머니가 아빠, 할미가 어버지가 이 얘기 왜 해요? 진짜 순수하게 며느리 걱정해서 내가 어버지를 하시는 거야. 어때요? 의도가 뭐예요? 빨리 거들라는 얘기겠지. 근데 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지? 이런 거를 간접 말하기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왜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지? 그냥 빨리 거더라 그러면 되잖아요. 기분 나쁠. 그렇지. 그거밖에 없다고 봐야죠. 시키는 게 아닌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간접 말하기의 효과는 뭐예요? 간접 말하기의 효과. 기분이 안 나빠. 기분이 덜 나쁘게 한다도 효과 중에 하나고 또 의도를 의도가 뭐? 숨길 의도를 숨겨? 숨기면 빨리 안될 텐데.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라. 그게 요예이잖아요. 음. 그렇죠.
의도, 아니 효과. 상대방 기분을 덜 나쁘게 한다. 또 근데 그것도 그래. 덜 나쁘게 한다지 안 나쁘게 하는 건 아니잖아. 기분 나쁠 수 있죠, 며느리? 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겉으로 봐. 시킨 거냐, 아니냐? 아니죠. 근데 걷어야 될 것 같지? 그래서 며느리가 아기를 넘겨주고 걷으러 가겠죠? 그럼 이 빨래를 걷는 행위는 누가 한 거예요? 며느리가 한 거죠. 며느리가 능동적으로 한 거겠지? 듣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무언가 하게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게 효과야. 근데 사실은 능동적인 거라고 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능동적인 것인 척 하는 것 뿐이야, 개인적으로는. 직접 얘기하는 게 있지. 며느라, 빨래 좀 걷어라. 이렇게 하면 되지. 며느라, 힘들게 지금 빨래 좀 걷어라. 이게 낫지. 며느라, 아니야, 그거 안 불러. 아가, 할미가 업어줄까? 야, 얘가 지금 1살쯤 된 것 같은데 알아듣냐? 그럼 얘가 이거 네 그래요? 네 할머니 그래요? 웃긴 거야. 간접말하기는 생각보다는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 1학기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 석화 선생님 되게 그림 재밌게 그리시지 않냐? 똑같아 엄마랑. 눈 똑같아. 와, 눈 봐봐. 할머니 안 낳고 엄마 닮았어요. 넘어가시죠. 자, 이러한 다마관습 우리는 돌려말하기가 관습 중에 하나인데 이거 외에 우리의 전통적인 다마관습에 또 뭐가 있을까? 떠올려 보면 우리는 밥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 밥 관련 일이 많냐면 몇천 년간 농경 문화였고 그래서 농기구나 아니면 농사에 관련된 용어가 되게 발달했고 이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죠. 밥으로 하는 인사 뭐 있지? 시작 인사는? 밥은 먹었어? 물론 니네 안 할 수 있는데 어른들은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끝인사는? 언제 밥 한 번 먹을까? 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의 문화죠. 근데 고마움은 뭐라 그래요? 밥 한 번 살게 라고 해요. 뭐 고기 한 번 살게가 아니라 다 밥이야. 핵심 밥이에요. 왜냐하면 밥은 우리한테 목숨과도 똑같으니까. 자, 근데 니네가 만약에 미국인 친구를 만들어서 헤어져. 안녕.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인 친구는 뭐라고 생각해요? 진짜 먹을 생각하죠. 그거는 문화 차이입니다. 우리 같은 언어를 고맥락 언어라고 하고요. 영어 같은 거를 저맥락 언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게 잘 나오고 못 나오고가 아니라 고맥락 언어는 그 말 안에 다양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저맥락 언어는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화권과 이 문화권이 대화를 하면 안 통하죠. 그리고 또 우리 특징 중에 하나는 농경 문화에 파생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란 말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도 쓰잖아요. 영어 처음 배우면 이거 직역 어떻게 하죠? 처음 배운 my mother가 되냐? 우리 바꾸면 뭐가 돼요? our mother가 되겠지. 미국인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 간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언어는요 문화가 되게 중요한데 관련해서 자료 하나 또 보여줄게요. 오늘 보여주는 자료는 다 리로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도 과제만 있으니까 먼저 의견 달아요. 자, 한국 언어 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지역어가 되게 잘 나와 있는 책인데 지금은 절판 5만 원. 근데 구할 수가 없어요. 중고 가끔 있는 것 같은데. 부추는 표준어예요. 다 알 거야. 부추 방언 뭐 있죠? 정부죠. 어느 지역이죠? 경상도. 자, 근데 보세요. 부추는 요 정도 돼요. 부추, 분추, 부처, 분추, 부추, 분추. 솔, 소불, 속불, 졸, 줄. 정구리, 정거리, 세우리.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렇게 구분해요. 부추 계열, 솔 계열, 정구지 계열, 세우리. 세우리 어딜 것 같아요? 아니, 제주도입니다. 근데 튀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우리 문화가 아니야, 사실은. 언제 합병됐지? 탐남. 조선시대 아니냐? 고려시대가. 우산국이 조선시대인가? 아무튼 여기는 T입니다. 자, 지도 보여줄게요. 여기가 부추 계열이에요. 여기는 정구지 계열이고요. 여기는 솔 계열이야. 근데 솔도
이쪽은 소리고 이쪽은 조리거든요. 조금 달라. 근데 만약에 봐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다 다르죠? 아마 강이나 산 같은 걸로 구분이 돼 있을 거야. 또 보세요. 주로 경기 강원권은 주로 부추야. 승격이 부추를 쓰는데 이 지역만은 후추를 써요. 후추야. 대충 어디냐면 시흥, 화성, 그 평택 쪽이거든요. 시흥, 화성, 평택. 니네는 푸추라고 해야 돼. 지역상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이게 우리 학교에 왔으면 와 오늘 밥에는 푸추가 나왔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야. 뭘 소리 하는 거야? 나머지 경기권은 다 부추예요. 우리 학교는 경기에서 왔으니까. 희한하게 그렇죠?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지역마다 쓰는 습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마다도 이런 게 다르다. 그래서 이 책은요,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지도화했어요. 한 200개 되더라고. 관심 있으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좀 범위를 넓혀서 또 다른 문화 관련 얘기를 해볼게요. 무지개가 진짜 7개인가 아닌가? 과학적으로 몇 개예요? 혹시 아는 사람? 5개. 과학적으로 5개라고요? 이거 몇 개냐? 이거 이런 식으로 조합하면 훨씬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2020년쯤에 최신 기술 분광기로 스펙트럼을 따져봤더니 한 206개쯤 된대요. 우리 구분 못하는 거야. 근데 하긴 해. 이것도 그냥 하긴 하잖아. 이거랑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세한 차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하긴 합니다. 근데 뭐니까 이게 대충 보는 건데 유럽에서는 보통 5가지로 무지개를 인식을 했대요. 주황색, 남색 빼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6가지로 인식을 합니다. 남색 빼고. 애플도 그렇게 하더라고. 자, 우리나라는요. 동양 쪽은 주로 빨강, 노랑, 파랑, 흰색, 검정으로 나눠요. 이게 무지개예요. 이상한 색깔 있죠? 흰색, 검정이 무지개일 수가 없잖아. 자, 이게 다른 건데 동양 쪽은요. 약간 철학을 넣어서 이 5가지가 이 세상의 모든 색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모든 색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가끔 니네 이 말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요 색이거든요. 검정이 찬란한가? 그럴 리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색깔이니까 찬란한 표현을 쓰는 거야. 이것도 문화에 따라 달라요. 니네 황제 색깔은 뭐예요? 중앙색, 노란색. 아무나 쓰지 못해요. 우리 황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썼죠? 그래서 빨간색을 썼죠.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왜 7개냐? 뉴턴이 처음으로 분광기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되게 많았을 거야. 근데 뉴턴은 그냥 그 중에서 야 7개를 정해 해서 정했대요. 근데 뉴턴이 뭔데 정하냐? 그때 약간 권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한 거를 그냥 받아준 겁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약속이 된 거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7개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됐죠? 또 바뀌었네 이거. 왜 바뀌는 거야? 이거 누가 끄는 거야? 맨날 끊겨. 난 들리는데? 왜 또 연결이 안 돼? 왜 그쪽 하자? 빨리 해야 돼. 왜 없어? 일팔로 해야 돼. 이쪽 상황. 아까 이쪽부터 연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1팔 나온 거 아니야? 그냥 이쪽은 안 돼. 맨날 연결이 있다는 식이야. 저거 1팔 2.4 없잖아. 지금. 1칠 쓰면 옆반에서 안 되겠지? 옆반 바꾸고 싶다.
이건 니네 연결도 안 됐을 때. 좀 더 바꿨다. 힘들다. 계속 보죠. 그래서 이 무지개는 뉴턴이 정한 거야. 정했더니 따라온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언어가 누가 정하면 돼요. 그쵸? 그게 언어 특징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교과서 가서 아니 끝내야 돼. 자, 이거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예요. 이데마, 디컴프레션, 미드라인.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기각한다, 각하한다, 공소한다 이런 거 쓰잖아요. 이게 자칫하면 일반인들하고 차별이 되는 그런 언어긴 한데 그래서 꽤 많이 우리말로 풀어 쓰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함부로 그렇게 또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데마나 디컴프레션이나 미드라인 같은 거는 외국에서 들어온 학문이니까 거기 언어인데 만약 이거를 부종, 가막, 뇌 중심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거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정확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이런 법률 용어 같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애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나 법조인이나 일부러 이거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우리 니네나 달라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노력하는 거지. 자, 요거요. 요새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될 거야. 어려운 이야기가 넘어가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들어보고 정리해보자. 이거 니네 해보면 되게 금방 끝날 거야. 나중에 진짜 한번 해봐요. 교실 내내 한번 녹음해봐. 끔찍할 건데 이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거밖에 없을 거야. 그쵸? 니네 떠올리면 어제 친구 배려하는 말 한 적 있나? 긍정하는 말 한 적 있나? 와, 넌 그렇게 잠만 자니까 되게 피곤이 좀 풀렸겠구나. 상처 주는 말이에요. 안 자면 되는데. 아무튼 노력해 보도록 하고요. 자, 하나 얘기하고 끝냅시다. 이거 잡지식 얘기하면 해줄 거예요. 아까 무지개 나왔잖아요. 그래서 문화랑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해보면 되는데 우리말의 무지개 어원은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원래 물 플러스 지게거든요. 거의 등에 지는 지게가 아니고 문입니다. 문. 우리나라의 작은 문은 이렇게 위에가 동그랗게 된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료라면 이상하지만 원료. 이거는 모양. 니네 영어로 무지개가 뭐죠? 레인보우죠? 왜 레인보우지? 비 오고 나서 똑같아요. 비가 온 다음에 팔처럼. 독일어는 모르니까 얘기해 줄게요. 독일어 찾아봤더니 레겐, 모겐이에요. 뜻이 뭐냐? 똑같아요. 이게 레인이고요. 이게 팔입니다. 니네 중국어파니까 중국어 무지개 차이홍이에요. 차이홍. 성조 어떻게 되죠? 차이홍. 그래서 니네 차이홍 이거 찍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 업체는 빨주노초 파남보로 등급 구분이 있더라고 처음부터. 근데 얘네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어도 똑같습니다. 프랑스어는 어떻게 돼요? 모르죠? 알려줄게요. 이게 프랑스어야. 하늘, 의, 아치. 형태입니다. 형태. 근데 얘네한테 비하면 이거는 그냥 하늘에 있는 것 묘사할 뿐이야.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에서는 아르코 이리스라 그래요. 아르코는 아치예요. 이거. 이리스는 뭐죠? 혹시 아는 사람 가끔 있던데? 그 신 중에 하나인데 무지개 신이에요. 아름다운 거. 그래서 스페인어하고 프랑스어는 같은 라틴어 계열인데 얘네는 그냥 모양만 강조하는 거고 영어랑 독일어 비슷하거든요. 얘네들은 원료와 모양인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하고 영어 문화권은 되게 멀지만 또 작동 방식은 비슷하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최근에 얘네를 받아들인 건 아니고 이거는 15세기 때부터도 이미 썼던 거니까
문화가 다른데 단어 만들어가지고 좀 이상한 것도 있고, 자, 이런 것도 문화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니네 과제방 빨리 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자기 의견 올리면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는 노는 시간이겠군요. 노는 시간이? 노는 시간. 그런 거. Classes over.